임정순, 너 정순이 맞지? 창업할 가게를 둘러본 뒤 민서와 함께 분식점 가게에 들른 차세리. 오랜만에 잠시 마음을 놓고 웃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달을 마치고 들어온 한 남자가 차세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더니 낯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정순이지? 옆에 있던 민서도 차세리에게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순간 민서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차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기 민서야. 내가 급한 일이 있는 걸 깜빡했어. 얼른 나가자. 늘 아무 일 없는 듯 완벽하게 살아온 차세리. 하지만 가난이 일상이던 과거를 숨긴 채 쌓아 올린 그녀의 세계는 이 남자의 등장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남자는 차세리의 전남편일까요? 그리고 임정순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정순 아니라니까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차세리는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단호했지만 눈빛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굴빛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단순히 어딘가에서 자기를 본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임정순이라는 이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지난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세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을 끝내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이 애써 감춰온 흔적들까지 모두 읽혀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차세리는 세련된 옷차림과 반듯한 말투,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 하나만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차세리는 민서의 손목을 거의 붙잡다시피 하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늘 침착하고 여유 있어 보이던 차세리가 저토록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업할 가게를 둘러보며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차세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숨까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남겨진 배달원 남자는 문 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화장도 바뀌고 말투도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 누구보다 소박하게 웃던 사람, 형편이 어려워도 꿈만은 버리지 않겠다며 입술을 깨물던 사람. 임정순. 그 이름은 남자에게도 오래된 상처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남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맞는데 분명 정순이 맞아. 그런데 같이 있던 옆에 그 아이는 누구지? 그 한마디에는 놀라움보다도 허무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신을 모른 척하며 달아나는 그 모습이 남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얼굴을 했는지 남자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가게를 나온 차세리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차세리를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민서의 물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차세리에게는 그마저도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세리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표정은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 참, 내가 좀 예쁘잖니.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봐. 그나저나 민서야, 내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따 집에서 봐. 민서는 차세리의 얼굴에서 분명 평소와 다른 공포를 읽고 있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차세리는 민서를 홀로 남겨둔 채 급히 자리를 떠났고 민서는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방금 벌어진 일을 되짚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차세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도 분명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숨으려 하는 걸까? 모르는 속사정이 있겠지 뭐.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던 민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차세리라는 사람에 대한 낯선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게 안에 멍하니 서 있던 그 남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뒤쫓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전 자신 앞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잘라 말하던 그녀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임정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차세리의 눈빛에는 당황을 넘어선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발걸음이 자꾸만 가게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만 더 얼굴을 보면 정말 자신이 착각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가게 밖으로 나섰을 때 길 건너편에서 잠시 멈춰선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차세리와 함께 나갔던 민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뜨지 못한 듯 무언가 복잡한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놓치면 영영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민서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조금 전 가게 안에서 차세리를 보고 굳어버렸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서 역시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다급함을 담아 물었습니다. 아까 같이 있던 그 사람이 임정순 맞죠? 민서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차세리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다시 한번 임정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서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름은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차세리가 저토록 얼굴빛까지 바꿔가며 부정했던 이유도 분명 있다는 것을요. 민서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까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선을 분명히 긋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고 차세리에 대해 함부로 캐묻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차세리의 과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세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민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서에게서 방금 전 차세리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닮았다는 것은 얼굴 생김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경계심 같은 것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그 여자 뭔가가 있어. 사라진 정순이를 찾아봐야겠어. 한편 같은 시각 차세리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간 곳은 도시 외곽에 조용히 자리한 오래된 수녀원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낡은 철문, 작은 종탑이 보이는 그곳은 차세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차세리는 거의 뛰다시피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수녀 한 명이 차세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세리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본당 옆 작은 응접실로 향했고 잠시 뒤 나이 지긋한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차세리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그 수녀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감했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니? 그 말에 차세리의 눈빛이 금세 흔들렸습니다. 차세리는 의자에 겨우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녀님,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세리가 그 사람이라고 부를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널 알아보았니? 차세리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눈물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네, 제 옛 이름을 불렀어요. 임정순이라고 단번에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 눈을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죠? 저를 알아내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제가 숨겨온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어떡해요? 차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연인이 자신을 찾아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감초원 출신, 가난, 가족의 비극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얻기 위해 버리고 외면해야 했던 시간들까지 모두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올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수녀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무서워요. 차세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 뒤 수녀는 세리의 손을 꼭 감싸쥐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가져간 베로니카 물건은 잘 숨겨뒀지.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내가 모르는 척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렴. 넌 이제 새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는 그 어둠에서 정말 벗어나야지.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리가 버텨온 지난 시간 전체를 보듬는 약속 같았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듣자 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줄 알았던 과거가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도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세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베로니카의 물건이 단순히 지나간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물건 하나가 차세리의 숨겨진 과거는 물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뒤흔들 수 있는 커다란 비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운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 문 밖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낮에 분식집에서 차세리를 본 배달원 남자. 처음에는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흔들리던 차세리의 눈빛,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던 얼굴, 무엇보다 너무 급하게 자리를 떠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건 우연히 닮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과거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차세리가 임정순으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정수는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나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수녀님 뿐일지도 몰라. 나 진짜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면 아마 그 수녀원부터 찾게 될 거야. 그때는 가볍게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세리를 본 순간 그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임정순이라면 그녀가 갈 곳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녀원에 딸린 보육원에서 자랐다던 그녀. 그렇게 남자는 기억을 더듬어 수녀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수녀원은 예전보다 더 낡아 있었고 담장은 더 높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 안쪽을 살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벨을 누를까 하다가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안쪽 응접실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차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옛 이름을 불렀어요. 임정순이라고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차세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던 말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역시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맞았던 것입니다. 임정순. 그토록 찾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체념했던 첫사랑이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다른 이름으로. 남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늘한 배신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 봐. 임정순이 너 맞잖아.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순간 남자의 감정은 반가움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모른 척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과거를 지우려 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남자는 수녀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베로니카 물건은 절대 들키면 안 돼. 그 아이의 흔적까지 드러나면 모든 게 끝이야. 남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 흔적?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곧 차세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전 그 애까지 드러나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다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지면 전 정말... 남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차세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름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이, 딸, 출산. 남자는 순간적으로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던 시기, 이유 없이 자신을 밀어내던 정순의 태도, 마지막에 만났을 때 창백하게 떨리던 얼굴.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던 걸까? 그래서 날 떠난 걸까? 아니면 자신을 속인 채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낳았던 걸까? 남자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찾고 싶었던 사람을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자신만 빼고 모든 진실이 흘러가 버렸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이름도 버리고 인생도 바꾸고 아이까지 감춘 채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문 채 응접실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녀원 안이 다시 조용해지고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세리가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세리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 벽 옆에 기대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커졌고 손이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리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켜버렸다는 것을. 남자는 차세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눈빛도 도망치려는 기색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오래 참아온 분노를 끝내 터뜨렸습니다. 임정순, 그 이름 하나에 차세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눈빛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데도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딸까지 있었어? 설마 그 아이 내 딸이야? 차세리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은 단순한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들은 것입니다. 차세리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간신히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는 웃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름을 바꾼 건 그렇다 쳐. 나를 모른 척한 것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딸이라니, 정순아, 너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그때 날 떠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내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여기 숨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야? 차세리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닌데?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방금 다 들었어. 수녀랑 내가 하는 말. 내 옛 이름도 아이 얘기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이번에도 또 사람 잘못 봤다고 할래? 차세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낮에 보였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이 사라진 사람이 느끼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 무서워.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더 무서웠어. 널 잃은 뒤로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모른 채 살아온 내가 더 무서웠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넌 다 숨기고 있었네. 차세리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가장 두려워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 이름 뒤에 감춰둔 딸의 존재까지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먼저 알아버리는 것. 남자는 차세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더 낮고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임정순, 이제 도망 못 가. 그 딸이 누구 아이인지,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버렸는지 오늘 다 들어야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세리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직 모르고 있는 더 끔찍한 진실이 하나 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의 존재보다도 임정순이라는 이름보다도 두 사람의 운명을 훨씬 더 잔인하게 뒤흔들 비밀이 말입니다. 차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얼굴엔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상대를 진정시키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떨리는 숨을 삼킨 뒤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남자는 뜻밖의 말에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차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다가서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나도 감당 못해. 당신도 감당 못할 거야. 나도 정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당장 몰아붙이지 말고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도망 안 갈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처음처럼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그 흔들림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을 듣고 싶은 마음이 분노보다 크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차세리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무너질 듯한 얼굴로, 그러나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라지지 않을게. 이번엔 도망 안 가. 대신 오늘만 보내줘.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조만간 가게에 다시 들를게. 그 말 끝에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차세리만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임정순이 맞다면 지금 이 표정은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또 속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끝내 그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찾아 헤맨 사람을 겨우 만난 밤이었고 그 사람의 얼굴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도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이다. 이번에도 사라지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차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남자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수녀원 앞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수녀원 앞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차세리의 얼굴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흔적처럼 남아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번 사람의 안도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남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순간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사람 하나 해결해줘요. 그 짧은 한마디 뒤에 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차세리는 상대의 반응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결심이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차세리는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녀원 담장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지만 차세리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지켜낸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삶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이제는 먼저 누군가를 쳐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차세리는 끝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찾으려는 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문을 열기 시작한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